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단다 종합사회 강수입니다. 오늘은 중학교 3학년 사회 11단원 세 번째 시간으로 통일 한국의 미래 단원을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단원은 우리나라 위치 중요성과 통일의 필요성을 알고 통일 후 변화 모습을 예측하여 발표해 보는 걸로 학습 목표로 정했습니다. 자, 먼저 현재 우리나라 위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나라의 그 위치를 지리적 위치로 한번 살펴보면은 유라시아 대륙 동쪽에 있고 태평양 서쪽에 있는 이 반도국에 위치해 있는 국가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반도적 위치에 있다 보니 대륙 진출도 매우 유리하고 또 해양 진출도 매우 유리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반도적 위치로서 위치상 아주 좋은 위치에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우리나라는 이 남북으로 현재 분단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남한과 이 북한으로 현재 이렇게 분단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분단되면서 나타난 문제점을 우리가 한번 짚어보면은 첫째가 우선 대륙 진출의 길이 막혔죠. 우리가 이 대륙으로 진출하기 좋은 반도의 위치인데 남북으로 분단이 되어서 유럽이라든지 이런 대륙으로 진출할 때 우리는 육로로는 갈 수가 없죠. 그래서 저 배를 타고 수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간도 많이 걸리겠죠. 그죠? 비용도 많이 듭니다. 그래서 육로로 가면은 쉽게 이동할 수 있고 비용도 좀 절약할 수 있을 건데 현재 대륙 진출이 분단으로 해서 길이 막혀 있다는 게 하나의 문제점입니다. 그리고 또 이산가족의 아픔이죠. 갑자기 분단이 되면서 가족이 서로 헤어져서 이산가족의 아픔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당연히 막대한 방위비 지출이 부담이 되고 있죠. 그리고 또 군사 대처로 인한 불안입니다. 과거 연평도 사건, 최근에 또 북한의 그 미사일 발사 등으로 항상 군사적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불안하죠. 그리고 이러한 것 때문에 또 국가 신용도도 낮아집니다. 남부로 분단돼 있어 정치적 불안, 그죠? 전쟁의 위협, 이런 것 때문에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투자를 그저 꺼려하고 또 투자에 신중하겠죠. 그래서 국가 신용도가 그만큼 낮아진다는 것이 또 하나의 문제점으로 들 수 있고, 그 다음에는 우리나라는 같은 민족인데 언어도 같이 사용하죠. 그런데 분단이 오래되면은 이 민족의 동질성이 점점 약화되겠죠. 그러면은 좀 나중에 이게 오래되면은 서로 적대시 될 수도 있고 서로 또 껄끄러워질 수 있다. 막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 분단에 따른 어떤 그 문제점으로 우리가 들 수 있죠. 그러면은 이제 통일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자, 이와 같이 통일이 됐다. 그래서 왜 통일을 해야 되느냐? 이 분단의 문제점을 사라지겠죠. 그냥 통일을 하면은 대륙 진출 길이 뚫리겠죠. 이제 대륙으로 기차를 타고, 그죠? 또 자동차를 타고 이렇게 대륙으로 갈 수 있다. 두 번째는 이산가족의 아픔이 해결되겠죠. 가족이 서로 만납니다. 자, 세 번째는 어떻게 돼요? 막대한 방위비가 어디든가 이제 지출이 줄어드니까 이 방위비를 복지에 투자하면은 삶의 질이 향상되겠죠. 그냥 국가가 안정이 되죠. 이제 전쟁의 위협이 없습니다. 그러면 국제 신용도도 상향이 되고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관광도 올 끼고 외국인들의 많은 투자를 활발히 진행하겠죠. 그 다음에는 민족의 동질성이 회복됩니다. 그래서 하나가 되어서 우리나라의 역량이 강화되겠죠. 그러면 우리 국가 경쟁력이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그죠? 그래서 통일이 되었을 때 우리나라의 경제력은 세계 5위까지 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는 이 북한은 자원이 많죠. 그리고 또 북한의 그 풍부한 노동력, 또 이 남한의 기술과 자본, 이게 합해지면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우리나라의 경쟁력이 세계 5위까지 올라갈 수 있는 이런 막강한 이런 자원을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꼭 통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다음은 통일 비용과 통일 편익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통일의 비용, 말 그대로 통일하는 데 드는 돈, 통일의 편익. 자, 돈은 드는 게 아닌 통일했을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이익. 자, 이걸 한번 비교해 보자는 겁니다. 뭐 꼭 이런 경우는 꼭 비용이 많이 든다고 우리는 통일하지 말자. 막 이런 것도 좀 안 되겠죠. 자, 여러분 일단 통일의 비용. 자, 통일 비용은 뭘까요?
통일을 이룬 후 사회 안정을 찾기 위해 들어가는 비용을 통일 비용이랍니다. 그 다음에는 이 분담 비용이라는 게 있어요. 분담 비용은 통일하지 않고 현재 남북으로 분단되어 있는데 들어가는 뭐 군사비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비용을 우리는 분담 비용이라 하고, 통일 비용은 통일을 이룬 후 이제 드는 돈, 사회 안정을 찾기 위해 들어가는 비용을 통일 비용이랍니다. 자, 도로, 인터넷, 전기 등 사회 인프라 구축에 돈이 들어가겠죠. 특히 북한 지역까지 도로를 연결해야 되고, 그죠? 인터넷 공급해줘야 되고, 그죠? 또 북한은 전기가 부족하죠. 그래서 이 전기 공급을 해야 되고, 막 이런 어떤 사회 인프라 구축에 드는 비용. 그 다음에는 정치가 서로 다르죠. 하나로 이제 통일해야 되겠죠. 법률도 좀 다르죠. 교육제도 이런 게 남북한 현재 좀 차이가 나는데, 이거를 또 통합해가지고 하나로 하는데 또 드는 비용. 그 다음에는 화폐도 또 가치가 서로 다르죠. 그래서 화폐 가치 등 남북 경제 격차 해소에 드는 비용. 또 장기간 남북 이질화로 인한 국민 통합 비용. 그죠? 이런 것들. 그죠? 그 다음에는 실업 또는 혹시 있을지 모르는 범죄, 이런 여러 가지 기타 어떤 사회 문제비, 해결 비용. 막 이런 것들이 통일 후 우리가 사회 안정을 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일인데,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우리는 통일 비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통일 편익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통일 편익은 통일을 이룬 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이익입니다. 자, 첫째, 경제 성장으로 국가 위상이 상승되겠죠. 경쟁력이 세계 5위까지 간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일자리가 창출되고 북한의 많은 천연 자원을 우리가 확보할 수 있다는 것. 그 다음에 이산가족 상봉을 해서 이산가족의 아픔을 해소할 수 있다는 것. 그 다음에 관광이라든지 여가 기회가 확대되면서 삶의 질이 또 올라갈 수 있다는 것. 그 다음 분단으로 인한 불안 등 분단 비용을 해소할 수 있다는 겁니다. 현재 분단돼서 드는 이 국방비라든지 또 분단돼서 현재 우리가 받는 어떤 그 전쟁의 위협이라든지, 그죠? 이런 것들이 다 해소가 되죠. 자, 이런 것들이 또 해소가 되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통일 비용과 통일 편익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꼭 이게 숫자적으로 통일 비용이, 통일 편익이 크면은 통일해야 되고, 통일 비용이 크면은 통일하지 말아야 되고, 이런 논리는 맞지 않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같은 민족으로서 항상 이 통일을 하는 그런 자세로, 그런 정책으로 나아가야 될 겁니다. 자, 통일 비용이 많이 드는 것은 사실이지만 장기적으로 보면은 통일 편익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통일 비용은 좀 드는 건 사실이지만은 통일해가 하면은 이제 우리나라가 망하지 않는 이상 국가가 계속 가면은 그 편익이 계속 누적이 되겠죠. 그러면 언젠가는 손익분기점이 나타나서 통일 편익은 반드시 커질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자, 통일로 한국의 미래의 모습을 한번 예상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나라가 이제 통일이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자, 이 기차 타고 이제 유럽까지 간다 했죠. 대륙 진출, 육로로 대륙 진출을 할 수 있고, 또 화물 기차로 대륙 곳곳에 우리의 수출 상품을 옮길 수 있다. 자, 두 번째, 통일 한국 G5 경제 대국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국제적 위상이 상승한다. 세계 5위까지 갈 수 있다. 그 다음에는 우리나라 인구가 좀 많아지죠. 또 풍부한 돈도 많아지고 자원도 많아지고 영토도 넓어지죠. 그러면은 이제 국가 역량이 강화된다. 이제 체급이 좀 커진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연평도 사건, 6.25 전쟁 위협 이런 게 사라집니다. 그래서 이런 위협으로부터 사라지니까 국가 및 개인의 삶이 안정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 외에도 통일 후 우리나라의 모습은 통일 편익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좋은 점이 많을 겁니다. 자, 지금까지 공부했는 걸 간단히 또 정리 한번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지리적 위치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렇죠. 유라시아 대륙의 동쪽에 위치해 있고 태평양의 서쪽에 위치해 있는 반도적 위치 국가로서 대륙과 해양 진출에 유리하다 했죠. 자, 우리나라는 남북 불행에도 그러나 남북 분단으로 분단이 되어 있죠. 2차 세계대전 후 남북으로 분단이 되었고, 그래서 우리나라는 분단이 돼가 통일을 해야 되겠죠. 자, 이 분단에 따른 문제점 뭐였습니까? 국제사회의 국가 신용도가 낮게 평가되고, 거대한 방위비가 지출되고, 이산가족의 슬픔을 가지고 있고, 그죠?
민족의 동질성이 약화되고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아봤고, 그리고 또 통일 후 모습. 자, 우리나라 통일 후 모습은 세계 평화의 이바지 될 수 있고, 남한의 자본과 기술, 북한의 노동력과 자원이 결합되어 그저 우리나라의 국가 경쟁력이 강화된다 했죠. 그래서 그 외에 통일 후의 모습도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는 걸 참고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 통일되면은 이 국토 공간이 변화되겠죠. 그래서 균형 있는 국토 개발로 매력적인 국토 공간을 활용할 필요가 생기는데, 그래서 제주도, 백두산, 그죠? 이런 이 비무장지대, 뭐 이런 아름다운 생태 지역을 우리가 활용할 수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서울, 경주, 뭐 이게 지금 현재 우리나라 역사 유적인데, 이 개성, 그죠? 여기에도 이제 문화유적이 결합되어서 역사 문화유산도 풍부해지겠죠. 자, 그 다음에 생활 모습도 변하겠죠, 그죠? 다양한 생활 모습, 생활권도 확대되고, 새로운 지역과 일자리도 확대되고, 경제발전으로 삶의 질이 향상되고, 또 세계 시민으로서 자긍심도 고양되고, 그죠? 그리고 또 전쟁의 위협이 없어졌어, 그죠? 우리가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는 뭐 이런 것들이고, 또 통일했을 때는 통일 비용 좀 문제가 있다 했죠, 그죠? 남북 경제 격차 해소 비용 부담이라든지 북한 주민이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적응하기에는 조금 시간이 걸리겠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런 문제점이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슬기롭게 해소를 하면은 우리나라는 통일 후는 G5 세계 경제 5대 강국에 들어갈 수 있는 발판을 우리가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통일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상으로 수업 마치고 몇 가지 문제로 정리하겠습니다. 1번, 우리나라의 위치적 장점 무엇이었죠? 그렇죠. 반도국으로서 대륙과 해양 진출에 유리하다. 통일 후 사회 안정을 찾게 드는 비용, 통일비용. 통일을 함으로써 얻게 되는 이익, 통일편익이죠. 그죠? 통일을 함으로써 얻게 되는 이익 중에 한 가지만 써보시오. 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국가 위상 상승. 5번, 북한 지역에서 경제적으로 유리한 것 두 가지. 그렇죠? 노동력과 풍부한 자원. 그죠? 이런 게 있었죠. 그죠? 자, 이상으로 수업을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12단원 세계의 다양한 지리적 문제에 대해서 학습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에게 들려줄 얘기는 포기하려는 바로 그 순간 당신이 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자, 그렇죠. 여러분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순간 당신은 다시 자신을 믿고 여러분들 내가 이걸 해드릴 수 있다. 이렇게 자신을 믿으면은 다시 여러분들이 일어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살다 보면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너무 포기하거나 실망하지 마시고 자기 자신을 믿고 해결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생각으로 여러분들이 생활하면 될 겁니다. 자, 이상으로 수업을 마치겠습니다.